지난 5월 루나테라 사태부터 시작해 최근 FTX 파산, 그리고 국내 가상화폐 위믹스마저 4대 거래소에서 퇴출당하면서 가상자산업계에 악재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강성우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 연합회장과 위믹스 사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위믹스 사태, 최근 큰 논란이 있었죠? 그게 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위믹스 코인 하면은 국내 대표 코인이자 블록체인 게임 대표 회사인 위메드가 발행한 기축통화입니다. 업비트나 빗썸 등 그 4개 원화 거래소의 협의체인 닥사가 지난 10월 27일 날 유통계획 대비 시중 물량을 초과했다.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투자 유의 종목을 지정을 하고 기간을 연장하면서까지 위메이드 측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 17번의 소명 절차에도 불구하고 그 닥사나 그 4개 원화거래소 입장에서는 유통계획 대비 실제 유통계획이 초과됐다. 그리고 위메이드 측이 투자자들에게 그 제공한 각종 정보들이 미흡하거나 잘못됐다. 세 번째 부분인 경우는 17회에 걸친 소명 기간 중에 제출된 자료에 오류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난달 24일 저녁 7시 40분에 상장 폐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그 위메이드 측에서는 그 4개 원화거래소의 상장 폐지 결정에 반발을 하고 지난달 하순에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냅니다. 하지만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그 지난 7일 날 위메이드가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하죠. 그래서 예정대로 지난 8일 날 오후 3시를 기해서 4개 원화거래소가 상장 폐지가 돼서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진 상황입니다. 아, 네. 그럼 결국 위메이드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결국 법원은 닥사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이때 핵심 쟁점이 뭐였을까요? 핵심 쟁점으로 본다면은 뭐니 해도 그 유통계획 대비 유통 물량을 초과했다는 것이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단입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의 그 민경근 수석부장 판사의 판결문을 보면 위메이드라든지 4개 원화거래소가 제출한 재반 기록과 신문 자료를 전체로 종합을 해보니까 거래소가 위믹스에 대한 상장 폐지 사유를 점검을 해본 결과 재량권을 이탈하거나 남용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위메이드 측에서가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상장 폐지 기각을 하는데요. 그런 핵심 쟁점은 4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통 물량을 초과했다. 네. 구체적으로는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가 코코아 파이낸스의 담보 대출로 제공한 물량. 두 번째는 그 위믹스 파이 서비스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예치한 물량.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계획 유통량 대비 3,700만 개를 초과를 해서 그때 당시 시가 2,500원 기준으로 했을 때 자그만치 933억 원. 1,000억 원에 가까운 돈의 그 위믹스 코인을 초과 유통했다는 것이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유통량 위반의 정도가 중대함에도 불구하고 위메이드 측이 충분하게 소명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인 경우는 위메이드가 투자자들에게 제공한 정보가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인 경우는 위메이드 측이 닥사의 상장 폐지 결정을 공정거래법에 의한 담합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네. 재판부에서는 담합 가능성도 없어 보인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이 4가지 사유를 가지고 법원인 경우는 위메이드의 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투자자들이 꼭 들어두실 의미 있는 판결이 나옵니다. 법원인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상장 폐지 또는 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이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상자산 생태계를 침해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제한을 함으로 해서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잠재적 투자자의 손해와 위험을 미리 방지할 가능성도 크다. 그래서 그 법원에서는 그 사기의 원화거래소의 그 상장 폐지가 옳다라고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와 관련해서 위메이드 측은 사실 이 유통량 부분에서 명확한 기준이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닥사의 가이드라인도 사실상 밀실논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닥사의 비공식 그 상장 폐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 부분인 경우에는 지난 9월 30일 날 닥사가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10월 10일부터 5개 원화거래소가 공통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각사가 갖고 있는 자체 상장 폐지 규정과 닥사가 제공하는 공통 가이드라인을 핵심 사유로 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보면은 업비트나 빗썸을 포함한 원화거래소 각사가 갖고 있는 상장 폐지 규정, 그리고 닥사가 만들었다는 공통 가이드라인도 네. 전혀 홈페이지에 뜨지 않습니다. 아, 다중에게 공지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그러한 것들이 곧 위메이드라든지 투자자들로 하여금 상당한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도 그 소통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빌미를 원화거래소와 닥사가 제공을 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법원인 경우도 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문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는 가상자산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유통량에 관해서는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그 판결까지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의 80, 90%를 차지하고 있는 업비트나 빗썸이 네.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을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느냐 아니면 팔아야 되느냐, 의사결정에 중요한 그 상장 폐지 기준, 네. 절차, 이것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전체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런 경우, 그리고 구체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 솔직히 이런 얘기는 제가 공직자 출신이지만 네. 공직 사유로 보면은 중징계 대상이라고 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번 판결문에서도 이게 아주 의미 있는 내용을 적시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본다면은 그 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위믹스 상장 폐지인 경우에 거래소가 비록 사적 경제 주체이기는 하지만 가상자산의 가격 형성 등등을 감안해 봤을 때 공익적 기능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래소의 디지털 자산 관리 체계, 그리고 당초에 코인을 상장할 때에 체결한 거래 지원 서비스 조건과 협약을 봤을 때에 충분하게 위믹스 입장에서는 거래소 보고 소명을 못했다고 보지만 또 그 거래소 입장에서도 서로가 소통하는데 혼란이 생겼던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이 공개되지 않은 것이다. 네. 이 부분인 경우는 그래서 상당히 시중에서도 문제가 많고, 현재 원화거래소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제가 접촉을 해보면 내부적으로 보정을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적정한 시점에 공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도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 제3자가 판단을 못하게 되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위메이드가 업비트에 상장되어 있는 토큰들을 점검을 해보니까 60개의 토큰이 유통계획이 없다. 두 개는 아예 유통계획 대비 물량이 초과해 있다. 네. 그러면 우리 위메이드에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이고 저 60개 토큰에 적용되는 기준은 무엇이냐? 네. 당연히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서 이 부분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도 이번에 사태를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첫째는 기준을 나름대로 보완을 하고 공개를 해야 된다 하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고 네.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만이 비로소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발행사 측이나 거래소 측이 다 주장하고 있는 투자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일단 위믹스 상장 폐지가 결정되면서 이미 투자한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4대 거래소에서 위믹스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남은 이런 투자금을 어떻게 회수하거나 출금할 수 있을까요?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한때 24달러 28,000원까지 호가를 하던 위믹스 코인이 네. 상장 폐지 전후에 200원까지 하락을 했죠. 그래도 다행스럽게 지난 8일 날 그 코인마켓 거래소에 지닥에 상장을 하면서 네. 현재 500원대로 좀 호가를 한 부분은 다행입니다만은 하지만 54만 명을 넘는 위믹스 코인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현재 그 4개 원화거래소에서는 지난 8일 날 상장 폐지는 했지만 출금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럼 투자자들인 경우는 본인이 거래하고 있는 거래소에서 외부의 개인 지갑이나 상장된 다른 거래소로 이제 본인이 토큰을 옮겨야 됩니다. 네, 업비트 같은 경우는 내년 1월 7일, 빗썸은 1월 5일, 코인원은 22일, 코빗은 31일, 오후 3시까지 요 기간 내에 해당 거래소에 본인이 갖고 있는 토큰들을 개인 지갑이나 지닥과 같은 상장되어 있는 외부 거래소로 이전을 해야 되는데요. 다행스럽게도 그 지난 8일 날 그 상장했던 국내 코인 마켓 거래소인 지닥인 경우는 업비트, 빗썸, 코인은 코빗의 솔루션을 같이 이용한다 그래요. 연동하기 네. 때문에 지닥으로 이전하는 데는 상당히 좀 용이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위믹스 사태로 가뜩이나 얼어붙은 업계의 이제 투자 심리 위축은 물론 최근에는 해외 거래소까지 위믹스 거래 지원 종류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가 업계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예. 올해는 아무리 그 유동성 위기가 있는 해이긴 하지만 지난 5월 달에 그 전 세계 70조 원의 투자자 피해를 유발한 누나테라, 그리고 11월 달에 글로벌 3위 거래소 FTX 파산, 이번에 위믹스까지 하다 보니까 참 전 세계적으로나 대한민국 역사로 봤을 때 획기적인 설을 그으면서도 가슴 아프면서도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해가 2020년 올해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사태를 계기로 우리나라 국내 같은 경우도 부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우선은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위믹스 토큰 하면은 상장법인에서 발행한 토큰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를 갖고 있어서 나름대로 사업성을 갖고 있고, 그것도 이제 글로벌 시장을 진출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한 위믹스 코인 너마저 상장 폐지됐어? 그럼 다른 토큰들은 믿을 수 있어라고 하는 아주 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 첫 번째 하나고, 두 번째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비트 같은 경우에 이미 상장되어 있는 토큰 중 60개가 유통계획이 없다. 두 개는 유통계획 대비 이미 유통 물량이 초과됐다. 그러면 야,
60개 토큰은 그냥 살아있을 수 있어? 상장 폐지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심각한 도미노 현상에 네. 부딪혀 있고요. 그러나 그런 측면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계기로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래소들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상장 폐지라든지 다양한 규정들을 좀 보완을 하고 정비를 해서 그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공지를 한다든지 또 계약할 때 당시에 상대방이 제공을 해서 미리 사전에 서로가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벌칙이 주어진다는 것을 서로 합의를 볼 수 있다는 그런 점이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위믹스를 비롯해서 마블엑스, 엑스플라, 페이코인 등등 다양한 코인들이 네. 그 코인 마켓캡 등과 연동을 해가지고 실시간 유통량이나 유통 계획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인 경우는 위믹스 같은 경우는 이미 일정한 코인을 바이백, 네.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함으로 인해서 유통 물량을 줄여서 코인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끝으로는 이 위믹스 사태를 계기로 사회적 분위기가 국회, 여야, 당신들이 법안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 혼란이 오는 것이 아니야. 빨리 법안을 정교하게 제정을 하시오. 독촉하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교차 존재를 하면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태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제2 위믹스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어떤 부분이 좀 개선되면 좋을까요? 예, 위믹스 사태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상자산법이었기 때문에 기준이 없어서 각자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다 보니까 온 혼란이거든요. 즉, 위믹스 사태의 본질은 가상자산법이 없는 것이다. 그럼 대안은 결과적으로 하루속히 그 관련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지만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서 심의 중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에 보면 시세 조정과 같은 불공정 거래 중심으로만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 네. 이번에 그 가상자산 발행이나 공시, 유통 이것은 내년도 정기국회에 가서 보완 입법을 하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하지만 이번에 위믹스 사태를 계기로 법안 심사 통과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가상자산의 발행, 유통, 공시 부분에 대해서 발행자가 해야 할 역할, 그럼 거래소가 해야 할 역할,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을 시급한 부분부터 보완을 해서 심사하고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앞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난 2017년 9월 달에 국내 가상자산 공개 ICO 금지를 했거든요. 네. 그럼 위믹스 토큰도 김치 토큰이라고는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것이 아니고 외국에 있는 회사에서 발행이 된 거란 말이죠. 즉 국내에서 유통 중인 코인은 국산이 하나도 없다. 그럼 이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한국인이 만든 토큰이지만 회사는 외국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평상시 회의할 때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하는데 네. 행정 처리는 외국에서 합니다. 그럼 이제 발행자들도 우리는 싱가포르에서 발행해서 싱가포르 법을 적용을 받아. 이런 식으로 외국에서 발행되었기 때문에 외국법에 적용된다는 걸 핑계로 발행자들의 횡포도 상당하다. 그래서 이제 그 백서를 한글로 제공을 해야 된다. 그리고 공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특히 그 과도한 락업 제한이라든지 이런 시급한 부분인 경우는 이번에 추가를 해서 그 가상자산 법안의 국회 심사 통과가 다소 늦어지더라도 제2의 위믹스 사태가 오지 않도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자산 발행, 유통, 공시, 락업 이런 부분을 시급하게 보완을 해서 국회에서 심사 통과를 시켰을 때만이 제2의 위믹스 사태가 없고 그렇게 되어야만이
국내 투자자들의 피해를 대폭 줄일 수 있다. 그런 것이 첫 번째고요. 또 그 다음에는 그런 기준이 포함돼서 가상자산법이 통과가 되어야 가상자산 관련해서 사기를 치는 범죄인들에 대해서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부분인 경우는 그 법안을 최대한 많이 이용을 해서 그 국가가 고민을 많이 해가지고 검찰과 경찰, 검경 합동 가상자산 수사 단속을 아주 확대를 해서 투자자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믹스 사태와 가상자산 관련 법안 함께 짚어봤는데요. 아직 가상자산 규제나 또 보호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조속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성우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 연합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